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3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의 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학교에 적응조차도 못했고 수업도 거의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월 동안은 도저히 견뎌내지도 못하고 결국 자퇴해버렸습니다. 왜 자퇴했느냐고요? 저의 이 세상에 대한 부적응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대학도 졸업 못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고 저를 키우기엔 너무 미숙했습니다. 대학조차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포기해야만 했고 입양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제 의지에 상관없이 이미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이 결정되어져 버렸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와 그의 아내에 의해서 말이죠. 제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 말고도 제가 딸이 아닌 아들로 태어났다는 점도 저의 입양을 빠르게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양은 처음부터 그리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양을 원했던 가정들이 제 친부모들처럼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상품들처럼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부와 생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기대치 않았던 사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입양이 결정된 서류를 작성하던 중 저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대학 중퇴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아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능했던 자신의 부모님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저의 입양을 철회하고 다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입양 대신 제 친어머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흐른 뒤 저는 대학을 갑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철이 너무나 없었고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없이 그저 남들처럼 대학을 선택하여 대학 등록금이 스탠포드 대학만큼이나 비싼지도 모른 채 더욱이는 두 부모님이 단순 노동으로만 벌어 보내주셨던 그 귀한 돈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대학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고 있었고 얼마 안가 힘겹게 모아서 보내주셨던 부모님의 돈이 바닥을 드러내며 저는 대학을 관두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그때 막연히 그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손진할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생각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슴 한쪽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관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학을 관둔 것은 제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자퇴를 결심했던 순간 기간이 훨씬 더 남았음에도 저는 모든 학업을 그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오는 것이 무서울 만큼 그날 밤 잠자리를 걱정해야만 했고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복도 바닥에 심지어 그 차디찬 화장실 그 지독한 냄새들을 맡으며 어느 날에는 학생 식당에 갔다가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따지 않은 콜라를 발견하고는 그 즉시 얼른 집어 도로 반납하여 5센트를 얻어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마다 12km가 넘는 길을 걸어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일주일에 단 한 끼라도 따뜻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교 사원에서 주던 그 일주일 단 한 번의 끼니는 제게 12kg를 투자해서라도 얻고 싶은 매우 귀하고 절실한 따뜻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때의 버릇 때문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대하고 절대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걸어야만 했던 당시에 제가 얻었던 간절함과 직관력 그리고 뭔가를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저의 호기심들은 그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의 모든 경험들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무료 강연들을 찾아다녔고 서예 강연을 듣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예를 통해 글자 간의 간격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 글과 멋진 글을 써 내려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타이포그라피를 알게 되며 문자 배열과 문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며 글자 정돈을 위해 서체를 무엇을 선택하고 포인트를 어디에 두며 선의 간격과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 맞춤
그리고 단어 사이마다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매우 다양한 상형 문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는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으로 글자들을 재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매우 예술적인 감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단순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배운 이 절제된 단순함의 감각은 10년 뒤 최초 맥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할 때 저의 모든 것을 이끌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이포그라피를 갖춘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삶이 힘들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 귀한 서예 강의라고 하는 점을 제 인생에서 연결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맥의 비례적인 이상적인 관계의 글꼴들은 절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제가 만든 맥에서 복사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어떤 개인용 컴퓨터에도 볼 수 없는 간결하고도 세련된 이 기능을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에서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다른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는 직접 그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저는 대학이라는 곳을 다니고 있을 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고,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찾았던 것이 생전 처음으로 들었던 서예 강의였고, 그 서예를 배우며 제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그곳에 점 하나를 찍었고, 그 점 하나가 10년 뒤 저의 미래와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진한다면 당신의 그 포기하지 않는 점 하나는 당신의 미래와 반드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관력, 운명, 삶, 그리고 그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는 업보들이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상실, 제 두 번째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매우 행운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찍부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즈와 저는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살이었죠. 저희 둘은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고, 단 10년 만에 애플을 4,000명이 넘는 직원과 20억 달러가 넘는 회사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30살이 되기 딱 1년 전에 우리는 인생 최고의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맥킨토시죠. 이 신제품을 통해 애플이 급성장을 하며 우리는 규모와 수준에 맞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은 제가 목적한 대로 매우 순조롭게 회사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제가 꿈꾸고 있던 애플의 미래와 제가 고용했던 사람들의 미래가 그 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고, 저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제가 고용했던 그 사람을 지지했고, 저는 30살에 제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때까지 미치도록 쫓아왔던 그 모든 초점들에서 순식간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제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정말 너무나 괴로워 도대체 뭘 해야 할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때처럼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떠날까도 생각했지만, 그 순간 뭔가를 아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제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쫓겨난 일은 제가 제 아무리 설명하고 애를 쓴다 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세웠던 이사진들에게서 완벽하게 거절당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간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키웠고, 동시에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만들어 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지금의 아나를 만나 사랑에도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웠던 픽사가 처음 만들었던 컴퓨터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성공작이 되었고, 픽사를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생 속 반전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고, 저를 내쫓았던 애플이 제가 세웠던 넥스트를 인수하며 저는 다시 애플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처럼 절대 멈추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던 그 점 하나가 저의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넥스트에서 개발되었던 모든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들은 지금의 애플 기술을 이끄는 르네상스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로렌과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 완벽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절대 없었을 것이고 저의 지금도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약은 입에 무척이나 씁니다. 더욱이는 인생이 주는 그 고통의 약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하지만 그 맛이 지독하고 역겨울수록 삶을 치유하고 해장시키는 데에는 그만한 것도 절대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거대한 돌로 당신의 머리를 내리칠 것입니다. 설사 그때랄지라도 절대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잃지 않는 믿음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있고 움직이게 했으며, 더욱이는 제가 얼마나 제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제 인생에서의 유일한 것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직업과 사랑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당신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당신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으셨다면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찾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의 마음의 짐과 두려움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그 끈기로 그 즉시 당신 앞에 두 무릎을 꿇게 만드십시오. 여느 중요한 인과 관계들처럼 그 노력들은 다른 노력들을 불러들일 것이고 그 시간과 공력이 쌓일 때마다 더욱더 세련돼지며 숙달되어 당신을 더욱더 긍정적인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 다니시기 바랍니다. 죽음. 제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입니다. 17살 때 읽었던 글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 자신은 올바르게 서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제게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주었고 그 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똑같은 질문을 제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는 그 일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매일마다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만약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제 스스로 그 즉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 삶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돕고 리드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대, 자부심, 수치심, 그리고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까지도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죽음 직전에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당신은 직시하게 됩니다. 죽음 마지막 순간에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미리 당신이 지금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어쨌든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생각 장치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실패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의 함정 속에서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완전한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제 막 태어난 발가벗은 아기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죽음은 삶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 당신 삶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재창조하도록 당신의 그 모든 오래된 것들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생각, 오래된 습관, 낡은 가치관 모두를 말이죠. 이제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려왔던 그 모든 혁신들이 조금씩 낡아지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지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인가요? 죄송하지만 이건 당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아주 순수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절대 영원치 않습니다. 쓸데없고 매우 소비적인 것들 때문에 당신의 삶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한 규칙과 규범 그리고 교리에 절대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한 생각의 틀과 결과 그리고 규범들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의견들이 당신 안에서 나오는 그 진실되고 순수한 목소리를 압도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당신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진실로 들려져 나오는 그 영혼의 마음과 직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용기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고 믿고 따르는 그 모습대로 당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의 삶에서 매우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계속 굶주리시고 허기지며 계속해서 미치시기 바랍니다.